네, 어서 오세요. 그 러시아 사람들은요, 그 자연 상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실제 외부 자연도 좋아하지만은 사람들의 그 자연 상태를 존중하고 또 좋아하죠. 인공적인 거를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그 첨단 과학 기술이 러시아인들의 그 일반 생활에 그렇게 썩 많이 내려오지 않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야 뭐 서유럽사 중심으로 뭐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서유럽 사람들의 그 미소, 웃음 이런 거는 저한테 어떠한 의미도 없죠. 형식이니까요. 형식이고 위선이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그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전략이지 진심이라고 볼 수가 없죠. 긴 시간 지나야 진심을 좀 볼 수가 있죠. 러시아는 달라요. 이들이 짓는 표정이라든가 하는 말이라든가 쳐다보는 시선이라든가 위선이 없어요. 딱딱해 보이고 무표정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진심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진심이 없으면 예의가 아닌 거죠, 그게. 예. 서방 사회에서는 예의와 진심은 거꾸로 가거든요. 반비례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정비례하죠. 밀당이 없잖아요. 러시아는 밀당이 없습니다. 나는 나고 나는 실제지 뭐 남의 말이라든가 내 말에 내 스스로 휩쓸리고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과 좀 다른 점이죠. 음. 매사에 진지하고요. 프랑스적 가벼움 이런 건 없습니다. 영국적 위선 이런 것도 없고요. 독일식 어떤 의심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연적 기질, 성향 이런 거에 그냥 충실하고 맙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그래요. 뭐 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몇몇 학자들이 그 소련적 마인드와 뭐 제정 러시아적 마인드가 서로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 또 다른 면이 또 충분히 있죠. 한국에 귀국해 봤더니 큰 일이 또 하나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 대법원 문제를 크게 일으켰어요. 이거 이렇게 위험하게 행동해도 되나? 한국 사람들. 말로 뭘 할라 그래. 일단 말이죠. 이 서방 사회는요. 특히 이제 영국하고 미국 앵글로색슨한테 있어갖고 커뮤니케이션 이 스트라테지예요. 말은 전략이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심이 없어요. 전략이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오랜 역사 동안 그 말은 실제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하는 참 그 좀 철없는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한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말 조심해. 말 조심해.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말 좀 이쁘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에요. 말이 실제 반영이라고 은근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은 실제 반영이 전혀 아니죠. 학적으로 보거나 실제로 보거나 말은 오히려 전략에 가까운 게 많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만큼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진정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 대신 이제 말로 실제를 자꾸 가리려 그러죠. 그런 겁니다.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실제를 충분하게 판단하고 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막 억지를 부리면 실제가 만들어진다고 믿으니까 저 과감한 대법원 판사들의 막무가내 행태가 벌어졌다. 러시아는요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립니다. 말보다 실제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침묵,
말을 그냥 안 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 무뚝뚝해 보이죠, 러시아 사람들이.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만큼 참 속으로 마음이 깊고 정도 깊은 사람들 참 보기 드물죠.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자꾸 믿으려 그래요. 말이 실제라고 하는 이상한 무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한국 유권자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후보들 말을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아이고 지나온 세월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실제의 현실을 가만 봐야 되는 거지. 왜 하는 말만 자꾸 믿으려 그래? 그 이상한 거죠. 지금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 그 잘생기고 좋아하고 미모 좋아하고 이쁜 말 좋아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 조선시대 때부터 그랬더라고. 키 크면은 다른 능력 다 갖고 있는 줄 알고 잘생겼으면 다른 능력도 있는 줄 알고 말만 잘하면 다른 능력도 다 갖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실제에 대한 감수성을 말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끝없이 속아왔던 거고 또 자기가 속았다고 믿어도 후회도 안 해요. 끝없이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그 전략적인 언어에 계속 속아요. 끝없이 속습니다. 러시아적 마인드를 조금 이해해 봐야겠어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꽃은 꽃이고 과일은 과일입니다. 장사를 하는데요. 과일을 팔면요. 한국 같으면 순인의 과일집, 북부 상회, 남부 상회 뭐 이러잖아요. 또 꽃가게를 한다 그러면 무슨 뭐 잉글리시 가든 뭐 이런 식으로 상호를 그렇게 짓는다. 근데 러시아는 여전히 꽃가게는 그냥 꽃이에요. 과일 가게는 그냥 과일이에요. 뭐 브랜드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정 러시아 시절에도 그랬어요. 소련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그 미국 서부 시대 최초의 그 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앤더슨 살론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론이면 살론이지 걷다가 앤더슨을 붙여놨어. 주인집 아저씨 성을 붙였다. 그게 이제 브랜드의 출발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근데 러시아는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고 실제를 내세운다고요. 차는 차고 물은 물이죠. 그래서 니콜라이 2세 때 다섯 자녀들을 위한 다도 교육용차가 아직까지도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찬물 끓이는 것을 배워요. 이렇게. 그는 물과는 아주 다른 거죠. 기구도 다른 걸 쓰고 물과 차를 함께 끓이는 뭐 이상한 건 안 한다 이 말이죠. 차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차만 만드는 물 자동가열 보온 주전자가 따로 있습니다. 사모바르라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아파트 저런 거 못 쓰니까요. 이제 뭐 전기 이런 거로 바꿨겠지만은 이러한 정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차는 찻잔에 차를 끓이는 거로 마셔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실제에 충실하다 그거죠. 서방 같은 경우는 뭐 아동 보호구역 이렇게 적어놓고 그랬겠지만 이 길거리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 많은 표시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무슨 육상장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렇게 보겠지만 러시아적 마인드를 봤을 때는 아이들은 원래 뛰어다니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겁니다. 차 조심도 하고 그거 실제로 인간은 곳곳 뛰고 지 갈 대로 가는 거야. 조심할 거는 차다 이거죠. 그래서 보행자 위주 자동차 문화가 생겨나가지고 아무리 보행자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한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 실제라 그래서 그래요. 자동차는요 인공이고요. 인간은요 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우선이다 그거죠. 그림도 자연적으로 그렸어요. 인공적으로 그리진 않습니다. 국민시인 푸시킨요. 아프리카 혈통 특징을 그대로 조각해버립니다. 곱슬머리에다가 응? 큰 눈, 두툼한 입술, 아프리카 형식을 그대로 조각을 해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원래부터 그랬는데. 국민시인, 러시아 국민시인 푸시킨이라면 좀 서양식으로 좀 깎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 무슨 인종주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모스크바의 푸시킨 뭐 하우스 푸시킨 어디든 간에 베테르부르크 뭐 어디든 간에 푸시킨 동상은 있습니다만 그 아프리카 혈통의 특징을 결코 버리질 않아요. 그대로 냅둡니다. 조금이라도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죠. 아르바트 거리의 모스크바의 빅토르츠 벽화 뭐 유명하잖아요. 끝없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만은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한국계라 어머니가 유대인계다. 뭐 별 생각이 없어요. 동양 출신이지. 뭐 그러면 그런 거지 뭐. 그게 뭐 어땠다는 거야. 중요한 건 러시아 음악계하고 러시아 문화계 자유의 숨결을 가득히 불어넣었다는 것이고 그런 거죠. 만약에 뭐 빅토르츠가 어떤 뭐 KGB라든가 어떤 뭐 러시아 그 당시 막 흔들리던 시절에 저런 가수 가만 냅뒀다거나 안 되겠다 싶었다. 그래갖고 뭐 사고로 위장한 무슨 뭐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면 몰라도 아시아계다 이래갖고 죽인 적은 없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러시아인 자체가 다 1000년 이상 아시아계랑 섞여 있었는데 인종주의가 없다고요. 그 전혀 연변스럽지도 않고 한국스럽지도 않은 그 중국인 점주의 연변 식당이 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동북공정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나는 중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대국이라고 가끔 그 삼국지 읽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중국에 무슨 대국적 기질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점잖죠. 이 중국 사람들 근본적으로 점잖은 사람들이고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지만은 정부 공산당의 그 흐름이 계속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한 몫으로 넘어가는 건데 하는 짓들 하나하나가 공산당 하는 스타일로 끌려간다. 어? 남의 나라 문화를 갖다가 자기 나라 소수 문화로 만들어.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 거리기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 거야. 그런 꼭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떤 비빔밥을 팔고 있더라고. 토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죠. 담배 한 값을 외국 관광객한테 2,000루블로 그어버린 아르바트 거리에 그 카자크 출신 담배 가게가 있다고요. 자기 나라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러시아에 이민 왔다고 해버린다고. 그런 러시아 사람들은 이걸 이민족이라고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옛날 같은 소련 시절 같이 살던 같은 연방 URSS 같은 국민이지 외국이라는 판단 안 한다고. 근데 얘네들은 끝없이 러시아를 외국으로 바라보고 타양으로 바라보고 자기 나라 고향에서는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강도짓이지 뭡니까 이게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골치 아프다 그랬잖아요. 러시아 정부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다들 그 러시아 대도시에 이민 온 뭐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뭐 파키스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가난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하지 않던 나쁜 짓도 해요. 특히나 관광객 상대로 서유럽, 일본, 한국 관광인사들은 등이나 쳐먹으려 그러죠. 그러니까 니네는 돈 많고 우리한테 돈 좀 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게 이제 특히나 이제 이슬람 계열 사람들이 아주 깊은 무의식을 가지고 있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가 평등을 원하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등스럽게 나눠 먹자 이거예요. 근데 훔쳐서라도 나눠 먹자는 거. 그 무식 깁스가 그런 거 갖고 있다고. 러시아는요 자연적 역할에 충실하다 그랬잖아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죠.
거기에 무슨 이견이 있어?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이 주고 사회가 준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여자는 여자고 선생은 선생이라고, 의사는 의사고, 검사는 검사며, 변호사는 변호사고, 거기에 무슨 여성 남성이 있어요. 판사는 판사고, 거기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냐고. 여성성 남성성 이런 게 거기 왜 끼어드냐고. 여자는 여자고 선생은 선생이고 그런 거죠. 또 남자는 남자예요. 뭐 페미니즘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의 근본적인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편 도덕을 지향하고 개방적이고 합리성을 지향한다. 이게 이제 남자가 성인이 되어 가는데 필요한 덕목이라 그랬죠. 여자들은 뭐예요? 사랑과 보살핌이라 그랬죠. 남자만큼 그렇게 합리성으로 목소리 크게 철딱서니 없이 말하고 그러지 않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상대의 기분과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얘기를 한다 이거야. 보살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러시아에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러시아 호수공원에 뭐 모스크바든 베테르부르크든 툴라든 파블롭스키든 어딜 가든 블라디미르를 가든 수스다를 가든 어디서나 오립과 조류 부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앙새들이죠. 남녀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그래 가족을 되게 소중히 여기죠. 러시아의 문화가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깊은 방식으로 정부가 그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건 난 처음 봤어. 엄마를 도와주는 게 아기를 도와주는 거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엄마를 도와주는 거죠. 서유럽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게 여친 가방 들어주기인데요. 가방을 들어주고 있다가 딱 한 커플 봤어요. 아무리 한 커플이라 그래도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있지 않으면 저런 행동은 잘 못하죠. 예. 한국 남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러시아 남자도 그렇더라. 백화점에 가면은 2층은 여성, 뭐 3층은 남성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모스크바 북쪽에 어디 그 쇼핑 센터를 한번 갔더니만 오른쪽 전체 건물은 여성품 매장이고 왼쪽 전체 건물은 남성품 매장. 이게 건물 하나만 건물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다섯 여섯 개 정도가 있더라고. 전체가 다 백화점인데 길을 하나 두고 한쪽은 여성품, 한쪽은 남성이. 그러니까 백화점 매장에 남녀 연인은 못 들어가요. 여자 따로 들어가고 남자 따로 들어가고 그래야 돼요. 재밌죠, 그죠? 네, 러시아가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식 포즈도 그래요. 러시아 여성들이 이제 독특한 포즈가 다리를 교차시키는 건데, 근데 저렇게 교차시키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발목 가까이 둬갖고 약간 니은자로 이렇게 포개는 거예요. 이제 발레 포즈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 러시아 여성의 아주 기본적인 포즈가 된다. 서유럽과 다르죠. 서유럽은 다리를 벌려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니은자로 굽혀요. 다리를 교차시키지 않죠. 그게 이제 패션 포즈예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다리를 포개는 표정으로 여성을 표현하고 서유럽은 그냥 서 있는 거로 여성을 치마로 그냥 여성을 표시한다 이거죠. 또 러시아도 이제 뭐 관광객도 많고 그러니까 서유럽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 표현을 자꾸 쓰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런 거는 러시아의 아주 전통적인 디자인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러시아에는 꽃을 든 남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대를 하죠.
누구를 환대하냐면 그냥 어디 그냥 여행 갔다 온 자기 뚱뚱한 자기 부인 아이고 수고했네 자네 뭐 이러면서 꽃을 준다 이 말이야. 꼭 젊은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꽃의 의미는 러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지하철 디자인 좀 보세요. 급히 뛰어타지 마시오. 그 남자가 급히 왜 뛰어타겠냐고. 꽃을 빨리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이 디자인 마인드가 얼마나 인간적이냐 말이에요. 또 문 앞에 몰려 있지 마시오. 이건 이제 꽃을 받은 여자하고 그 친구들이 모여 있어. 문 앞에. 또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마시오. 요 그림은 어떻게 그려놨냐면 큰 꽃을 든 남자예요. 그러니까 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러시아의 그 인간 사회 관계에서는 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학생들과 뭐 가까이 갔든 뭐 멀리 봤든 뭐 한 달 지켜본 결과 대학생들한테 포스트 모던 의미가 별로 없어요. 페미니즘의 흔적도 어디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학교에 일이 있으니까 불려 나와서 학교 티 입고 봉사활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저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뭐 몇천 단위로 유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요. 뭐 중국 유학생들이 뭐 말 그대로 판을 치고 있어요. 매우 교양이 있었습니다. 교수들 지나가면 목례하고 저도 지나가면 목례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국이 1995년에 그 세계 페미니즘 대회 열면서부터 중국 공산당이 여성 노동력 좀 어떻게 써보려고 페미니즘을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실패했죠. 미투 운동 전후로 실패해버렸죠. 그래서 공산당은 미투 운동을 막았잖아요. 아주 싸가지 없는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페미니즘이 중국에서는 뭐 그렇게 큰 흔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러시아에 유학 와가지고 러시아식 남녀 문화에 금방 익숙해졌다는 거 그런 거 볼 수가 있고 머리 빡빡 깎고 세모 깎은 애들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자기 성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철두철미하게 보호해줘요. 또 자기를 또 드러냅니다. 또 바깥에. 그렇다고 누가 손가락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성 정체성이 그렇다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응? 페미니즘이냐 그 말이에요.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뭐 저는 흡연자니까 흡연 얘기 한번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흡연 부스 있잖아요. 고체로 기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정신병으로 만든 게 이게 흡연 부스거든요. 담배 피는 너희들끼리 서로 담배를 내뿜으면서 너희들끼리 그 안에 들어가서 죽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체로 기체를 막아보겠다 이거죠. 응? 전염병 바이러스를 국경을 봉쇄해서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정신병자들과 똑같은 정신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러시아가 이게 가능하냐고요. 러시아적 사고방식으로. 배기가스에서 냄새 난다고요. 지나가는 자동차를 세워가지고 배기가스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정신병과 똑같잖아요. 어떻게 고체로 기체를 막습니까? 러시아도 흡연구역 다 있어요. 건물 안에 들어와서 흡연하지 마시오. 저 바깥에 흡연구역 있습니다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개방된 거야 이렇게. 담배 연기도 기체 아니야. 내뿜으면 나가잖아. 걷다 대고서 무슨 부스를 만드냐고 그 정신병자들이죠. 안 그래요? 가만 냅두면 놔둘 연기들을 갖다가 어? 그 잠깐의 냄새 좀 못 찾겠다고 남의 흡연자 인권을 개박살을 내는 게 서유럽이거든요. 미국하고 한국은 뭐 당연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고 자유스럽지 못한 탄압적 개념으로 공공 어, 정책을 이어가는 게 서유럽과 미국과 한국의 그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사는 게 가장 자유로운 겁니다. 이런 인간의 자연성을 거부하고 국가가 나서서 인공적으로 여성을 만들어주고 남성을 만들어주고 LGBT를 만들어주고 흡연 금연을 강제하고 왼쪽으로 걸어라 오른쪽으로 걸어라, 이런 사회는요 인간 사회를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러시아에서는 그런 억압이 없습니다. 공무에 있어서야 억압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공무는 공무인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 공무라고 하는 건 본성 자체가 억압적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최소한 사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미국과 서유럽, 한국은 사회 전반 부분에 다 억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떠들고 그래야 돼요.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